즐거운 부동산 전미래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고 실입주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인기 좋은 교산 신도시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3기 신도시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는데 현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재미랜도 궁금해서 교산 신도시를 직접 가봤는데 해필 그날따라 또 이렇게 빗방울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동영상이 조금 어두운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현재 교산 신도시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하남시 충궁동 고골 사거리에서 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양은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인데 교산 신도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남에는 미사 강변도시라는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또다시 교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과천 신도시보다 더 인기가 좋은 교산 신도시인데 그 이유는 과천 신도시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7,000세대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게 단점입니다. 교산 신도시는 32,000 가구를 분양하고요. 서울 송파구 바로 옆이라 강남 접근성도 좋고 3기 신도시 중에서 최고 인기를 받은 것 같습니다. 미사 강변도시보다 강남 접근성이 더 좋아서 추후에 가격 상승도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보면은 경기도 하남으로 들어갑니다. 교산 신도시 위치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교산 신도시는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북쪽으로는 하남시청, 하남소방서 주변이고요. 주소는 하남시 천연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은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 휴게소가 길게 있는데 하남시 충궁동을 지나서 상상창동 있는 남한산성 남쪽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부고속도로 지나가다가 하남 만남의 광장 거기를 보시면은 교산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천은 덕풍천이라고 하는데 저기 산 밑에서 하남 구시가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산 신도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교산 신도시가 개발하면은 여기 천도 더 멋지게 만들어지겠죠. 교산 신도시 모형은 직사각형을 하고 생각하면 이제 편한데 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한번 길이를 재봤어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한 1.5km, 세로는 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사각형 한 가운데로 이렇게 길이 만들어졌어요. 이 도로가 거의 한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길을 따라서 남쪽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남한산성입니다. 그래서 재미랜이 가는 이 길 밑으로 지하철이 들어오면은 교산 신도시 전체가 역세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가 약 한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양쪽으로 700m 그러니까 전체가 역세권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동쪽으로 보이는 곳이 객산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한산성 청량산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금안산이 있습니다. 산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교산 신도시 전체가 숲세권, 공기 좋고요. 쾌적성까지 좋습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 터널을 뚫지 않고서는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 면적을 이제 다른 신도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205만 평, 676만 제곱미터, 4만 4천 가구로 지었습니다.
미사 강변도시는 171만 평, 567만 제곱미터, 3만 7천 가구로 지었고요. 교산 신도시는 196만 평, 649만 제곱미터, 3만 2천 가구로 짓습니다. 세 개 신도시를 이제 이론적으로 보니까 교산 신도시는 위례 신도시하고 면적이 비슷하고요. 분양 가구수는 위례 신도시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낮아서 살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쭉 따라가면은 저기 산 앞에서 막혀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옆길이 있는데 재미래니 그 옆길로 계속 끝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동영상 봐주시고요. 재미래니 말하지 않아도 교산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하신 분들은 조건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중에서 교산 신도시가 제일 인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내년부터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전 청약 물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입주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한번 제가 또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 물량은 제가 3기 신도시만 볼게요.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했고요. 내년 7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사전 청약을 합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 17,000가구 중 1,100가구, 남양주 왕숙 신도시 66,000가구 중 6,900가구, 교산 신도시 32,000가구 중 1,100가구, 고양 창릉 38,000가구 중 2,500가구, 과천 신도시 7,000가구 중 1,800가구, 부천 대장 신도시 2만 가구 중 3,000가구, 2021년하고 2022년 사이에 사전 청약 예정이고요. 가격은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하니까 더 좋습니다. 교산 신도시는 32,000가구 중에서 1,100가구이니까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미련한테 질문하기를 교산 신도시 분양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사가도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전 청약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실입주는 2년 이상이 돼야지 당해 지역으로 됩니다. 사전 청약을 했는데 이제 입주는 언제쯤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교산 신도시는 내년부터 사전 청약을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입주가 또 언제쯤일까? 요거 때문에 제가 교산 신도시 직접 다녀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동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이 좀 얘기가 나오면은 신도시 같은 데는 막 현수막도 붙어 있고 이러면은 토지 보상이 가까워졌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창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곳, 그 다음에 물류 창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 보상 때문에 조금 말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시간도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사전 청약을 받고 난 다음에 시대 입주까지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그 하남 가밀지구 사전 분양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남 가밀지구는 2010년 11월에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본 청약을 하고 2014년 15년 입주 예정이었지만은 2019년 1월에 실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밀지구 같은 데는 문화재가 나와서 1, 2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10년이 걸렸습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도 지금 하남 가밀주구 바로 옆이라서 문화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로 10년 걸릴 수 있고요. 문화재가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 그래도 한 8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즉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주는 순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여기서 유턴을 해서 내려가는데 조금 살짝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쫙 앞에 산에 보이는 데가 하남 구시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북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금 순서를 보면은 우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보상, 택지 조성, 착공 승인, 분양 이런 순서로 되는데 토지 보상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교산 신도시는 196만 평, 649만 제곱미터인데 엄청난 큰 면적을 토지 보상하려면은 최하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 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건축물들 또 다 철거, 그 다음에 토목공사, 그리고 착공 승인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합쳐도 어림잡아 5년은 걸린다는 얘기죠. 거기다 또 사업까지 진행이 좀 늦어지고 나면은 7, 8년은 거의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청약을 한다 해도 입주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양 신청을 해야지 어떤 분들은 뭐 사전 청약했으니까 3, 4년 내에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부터 이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약 50조 정도 되는데 이 토지 보상금이 또다시 서울 부동산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서울 부동산 가격이 또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재미련이 항상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면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사전 청약을 하거나 분양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즉 신도시는 사람이 살기 좋게 모든 걸 다 갖춰져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물며 관공서, 학교, 공원, 녹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잘 만들기 때문에 분양 가격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재 그 지역에 3기 신도시 있으시면은 꼭 청약하시고요. 서울에 있는 한 30대 정도 되신 분들도 저는 경기도에서 분양을 하고 있지만은 신도시 같은데 가서 청약하시면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몇 억씩 시세 차익 누리기가 쉽지 않죠. 특히 또 요즘에는 청약 광풍이 불어가지고 당첨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이용해서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미래는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가 분양이 되면은 꼭 청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신도시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유튜브 오늘은 교산 신도시 실입주 언제 하는지 그 다음에 청약 이런 걸 좀 알아봤고요. 교산 신도시 제가 딱 갔다 와서 지금 느낀 게 조금 살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예전에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기도 좋고 쾌적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공기 좋은 곳 찾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고골 사거리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오른쪽으로 향나무 보이죠? 여기가 광주 향교 건물입니다. 문화재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멋집니다. 실제로 여기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향교가 아주 멋져요. 나중에 여기가 교산 신도시 중심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도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여기를 지나면은 송파구 방이동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아무튼 즐거운 부동산 재미있는 유튜브, 오늘 교산 신도시 보여드렸고요. 구독하기 누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